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시장을 겨냥해 세일즈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구조로 무기 수입을 확대하며 방산 큰손으로 떠오른 동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둔 부담금이 전년보다 4% 증가한 2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32개의 부담금을 감면 폐지한다고 밝힌 만큼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금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올해 공장 7개를 추가로 짓는 등 반도체 생산 역량을 대폭 강화합니다. 황수석 공장장은 올해 자사의 3나노미터 공정 생산 능력이 지난해보다 3배 늘었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국 SEC가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대해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이어 약 4개월 만으로 이번 조치로 알트코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더리움이 미국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주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줬죠. 엔비디아가 호실적과 액면 분할 소식 속에 9% 넘게 급등했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다소 어두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뉴욕 증시에 연동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는데요. 등락을 거듭하다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0.8% 약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김가격 고공행진 속 음식료 쪽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또 전성 관련주 또다시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시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 정말 제대로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간밤 미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국내 관련주 낙수 효과가 예상됐었는데요. 국내 반도체 관련주 힘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까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내놓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큰 걸 봐야 되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연내에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선물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도 포지션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장후반까지 좀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파생 만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기일이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다다를수록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는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방을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서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결과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 쪽의 벤더 기업들 같은 경우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도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구조적으로 음봉 전환, 마이너스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실제 시장에선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그런 매파적인 발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생 만기가 다가오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더 이상은 누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V자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관련주 힘을 내주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응 전략 철저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은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밀리면 어떤 내용 때문에 밀리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부분들, 부담이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악재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삼성전자가 HBM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약하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가지고서는 HBM에 대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퀄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쪽에서만 HBM 관련되어 있는 D램 반도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역시 엔비디아 쪽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AI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캐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물론 종목 기준으로 따져봤을 땐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체감상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는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2024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20조가량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시장에선 안 좋은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요. 또 좋은 시장에선 좋은 내용들만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4.8%까지 올라갔었어요. 현재 반등을 줬다라고는 하지만 4.4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엔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4월 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밀려 있다라는 부분이고 환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에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갔었는데 현재 1,370원대, 1,360원대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최악의 시기에서는 지금 벗어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기간 조정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코스닥까지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이평선 라인대를 이렇게 보시는 것
처럼 이탈을 살짝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죠. 지금은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HLB 그룹주들이 시장을 좀 흔들었었던 부분도 있고요. 에코프로 관련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가 움직인 모양새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지수를 누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가 좀 더 약해요. 지금도 오늘도 제가 잠깐 화면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려볼 텐데 지금 화면에 잘은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전부 다 띄워놨거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5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LG화학을 빼고서 전부 다 오늘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대형주가 약하다라는 의미예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런 매크로적인 상황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굉장히 어려웠고 다음 주까지도 좀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온 가운데 우리 시장 어쨌든 우상향 기조가 나올 수 있으니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우셔서 현명한 전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리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자랑 타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종목을 많이 잡아드리는데 종목을 잡아드릴 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을 매매하셨을 때 좀 더 추세적인 우상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제가 13일, 17일, 20일, 22일 우리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던 기업들인데 이 종목들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그린케미칼이 6.8% 정도가 올라왔고요. 지난번 그 전에 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BHI라는 기업이 14%, PJ메탈이 16%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방송을 한번 할 때마다 4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종목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목, 2종목, 3종목, 4종목, 5종목. 총 16종목을 소개를 드려가지고 5종목이 10% 넘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 3종목 중에 1종목 정도는 10% 넘게 올라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이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 위에서 공략을 해볼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종목들은 전부 다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었던 기업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과 5월 8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이죠. 4월 24일에도 4종목을 소개드렸고요. 8일에도 4종목을 소개드렸는데 여기서는 1종목, 2종목, 3종목, 4종목, 5종목이 8종목 중에 5종목이 1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싹과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4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당시 4월 24일이나 5월 8일 날 방송을 시청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수익을 걷어가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공통적이에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고수라인 상단에서 공략을 한다라는 거죠.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지표, 기술적인 지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 여기 위로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이런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 대비 좋은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더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들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 넘게 올라온 기업이고요.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 넘게 올라온 기업입니다.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38% 정도가 올라왔고요. DIC 10%, 그리고 비즈니스온 16%, 동성화인텍 10%, 그리고 한국콜마가 19% 정도가 올라왔는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닙니다. 제가 4종목 소개드려서 2종목이 10% 넘게 올라왔고요. 4종목 소개드려서 3종목이 10% 넘게 올라왔습니다. 4월 17일 날 만약에 방송을 시청하셨다라고 한다면 75%의 확률로 10% 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포착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의 공통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수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HTS, 여러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신 HTS에 설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면 이 고수라인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죠.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서 제가 공략 사인을 드렸습니다. 공략 이후에 쭉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추세가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했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돌아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최근 며칠 동안 조선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또 조선 관련 종목군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보시다시피 한화엔진 같은 경우도 제가 3월 20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나왔는데 여기서도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세가 돌아섰다라는 거죠. 추세가 돌아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우상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힘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이 복구가 되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다른 투자자분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복구가 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서 계좌를 돌려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매매 타점을 잡고서 내가 좋은 고수익을 노려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이 고수라인을 한 번 정도는 이용해 보시는 거,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월 오늘 이제 아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초록이 발표가 됐는데 오늘 앱클론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초록이 공개되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을 작년에 소개를 드렸어요. 작년에 소개를 드렸고 올해 2월 달에도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도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나는 수익이 날 때 왜 이렇게 종목이 조금밖에 못 올라가지?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렇게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을 잡지 못하고 추세가 꺾여 있는 종목을 매매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랜만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추세가 하락을 할 때에는 내가 아무리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올라오던 과정에서 매도를 잘 못하게 되면 다시 손실 전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할 때에는 매수와 매도 타점이 정확하지 않다면 수익이 났다가 뱉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추세가 돌아서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단기적으로 고점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밀림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을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잡아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고수라인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YC캠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SKC가 미국의 이제 앱솔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앱솔리스라는 기업이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YC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세가 돌아선다.
추세가 상방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못 매매를 하시더라도 뭐 최근처럼 혹은 1월 달이나 4월 달처럼 지수 자체가 강하게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소개드린 기업이거든요. 시장에서 아무도 게임주 안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 크래프톤인데 지금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제우스도 제가 작년에 소개드렸던 기업이거든요. 제우스 지금도 주가 흐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을 잡아내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고수라인을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미용기기 관련돼서 비올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원택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그 외에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죠. 이 비올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기업이거든요. 지금도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올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빨간 선과 파란 선과 검정 선 세 가지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때는 빨간 선만 넣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하셨는데 파란 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는 손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 있어서 매수 타점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을 때 손절 타이밍까지 잡아주는 것이 고수라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시장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환율적인 부분이나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더 밀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종목별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오게 되면 그동안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힘들었었던 부분들 빠르게 만회해 나갈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계좌 복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인 앱클론과 ABL바이오,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를 앞두고 초록이 공개되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고수라인으로 이런 종목들 미리 포착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종목들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스마트한 매매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리뷰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주실 내용들 더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리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리뷰 종목들은 전부 다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기업인데 여기 가만 보시면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죠. 10% 넘게 올라가면서 동국제약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치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거든요.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이후에 눌림을 받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30% 넘게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밀림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고수라인 위로 올라오면서 우상향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과 같죠. 추세가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수라인 위에 있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추세가 돌아서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하다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일반적인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피롭틱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피롭틱스 뭡니까?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작년 12월 20일 날 유리기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고수라인에서는 포착이 됐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 관련주인데 12월 20일 날 포착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거의 5개월 가까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종목들을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 방송을 할 때마다 4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중에서 모든 제가 준비하는 종목들이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수라인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4종목 중에서 3종목 혹은 2종목 정도는
그래도 1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10% 넘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JI테크라든지 제너포커스 같은 기업들도 소개를 드렸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GST 같은 기업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뭐냐면 여기 GST라는 기업은 오늘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액침 냉각과 관련돼서 이 GST와 그리고 KN솔 요 기업 두 기업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 작년 12월 달에 고수라인 상단에 있다라고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액침 냉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업을 소개드렸었던 이유는 고수라인 상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었던 GST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를 드린 이후에 액침 냉각이라는 게 붙었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뉴프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메타 쪽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FPCB라고 해서 이 플렉서블 PCB라고 해서 연성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스마트폰 쪽과 메타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당시에 소개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랑 엮였냐면 애플의 비전 프로와 엮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추후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줄을 쭉 그어놓고서 여기 위에서 매매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좋은 시세가 나오거나 강한 모습이 나오기 전에는 차트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155% 정도가 올랐는데 한글과 컴퓨터 여러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문서 작성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야기를 했었지 AI 쪽과는 엮이지도 않았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고수라인 상단에서 처음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이 좀 나오다가 AI 쪽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죠. 이 역시도 고수라인에 먼저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 고수라인 위에 있는 찜 종목들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추후에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모든 종목들의 수익률을 공개해주고 계신데요. 하락한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고수라인인데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 공략을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계좌에 빨간불 한번 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매수가는 73,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위성통신 관련주죠. 최근 두바이에 영업 법인을 설립하고 중동시장 공략에 착수하면서 오일머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는 68,0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실폭이 커서 꽤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73,000원에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보유입니다.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73,000원에서 68,000원까지 빠졌으니까 한 5%, 6% 정도 손실이 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버틸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 10%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월 27일 날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무언가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매도의 시그널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사서 뭐 내용이 이제 전부 다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주항공청과 관련돼서 시세의 변동성이 나왔었던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상승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저도 좀 관심이 있었던 기업이라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국의 국방부 산하에 다르파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다르파라는 기관이 2023년도에 예산을 크게 늘렸었던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뭐냐면 반도체 후공정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한다면 HBM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다르파라는 기관에서 반도체 후공정 쪽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HBM 관련주들이 중후반부부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2024년도에 이 다르파라는 기관에서 예산을 확장한 분야가 뭐냐면 바로 우주항공 분야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도 하반기까지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동발 수혜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 원웹이라고 하는 영국계 기업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면밀히 이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원웹이 중동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8만 원 선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만 3천 원이기 때문에 8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0%가 좀 안 되는 목표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 8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 차익 실현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9만 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손절가는 제가 6만 원을 드릴 텐데 만약에 인텔리안테크를 중장기적으로 보고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10%의 비중이라고 하면 그래도 6만 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이 맞는데 나는 절대 손절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6만 원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요. 내가 만약에 인텔리안테크를 길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서는 오히려 비중 확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잡아드리지만 추후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궁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1차 목표가 8만 원에서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2차 목표가는 9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6만 원인데요.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별 대응 방법이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매수가는 3만 500원이고요. 비중은 꽤 많이 담으셨네요. 50% 담으셨다고 합니다. ESS 호황에 굉장히 부각을 받았죠. 4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다.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8,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께 대응 방법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많은 것 빼고는 괜찮습니다. 3만 500원에 50% 매수인데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게 비중이 많은 종목의 경우에는 대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0%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5%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0% 비중이라고 한다면 1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 1천만 원에서 만약에 10%의 손실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 손실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좀 크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1억을 기준으로 봤을 땐 1%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비중이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빠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제가 24,000원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만약에 24,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절반도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50%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걸 20%까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4,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50%에서 20%까지 비중을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는 31,000원입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상승 구간을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31,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도 절반 수익 실현이에요. 물론 31,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반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잘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31,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절반을 챙김으로써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되밀림이 나왔을 때는 재매수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방식,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이터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절가는 24,000원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31,000원 이렇게 잡아주셨고 나머지 물량은 더 큰 수익으로 익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화신입니다. 매수가는 13,000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1,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역시나 손실 구간이셔서 이 부분 걱정 있으실 것 같은데 대응 방법 여쭤봅니다. 네, 이 기업은 오늘 상담 드린 기업 중에서 손실이 그래도 좀 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터닉스와는 반대예요. 이제 비중이 작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신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거든요. 다만 좀 재미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봐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업 분석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영업이익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냐면 5%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서 실적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게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번다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잘 나와요. 그래서 20%, 30% 정도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이 10% 정도가 나오거든요. 삼성전자도 10% 전후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어떻게 보면 살짝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현대라든지 기아차가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약했죠. 하지만 이 기업을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 이 기업이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일단 잡아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 화신이란 기업은 좀 길게 보시면 더 이상 빠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10,000원이라고 손절가를 잡아드리긴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지금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 11,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5% 정도 추가 매수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 추가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평단가가 뭐 11,800원 정도까지 빠지겠네요. 그죠? 11,800원 정도까지 빠지기 때문에 뭐 수익 매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5%만 10%까지 채우셔서 평단가를 11,000원대로 내려놓으시고 보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2,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거기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전량 매도의 의견을 일단 드릴게요. 그래서 12,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면서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신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 잡아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000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500원에서 전량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종목별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찜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찜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폭염, 전력난 관련주로 이른 무더위에 따른 부각 가능성이 대두되며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살펴보시죠. 네, 전문가님, 찜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보여주실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 제가 계속해서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공부를 하시면 제가 종목들도 많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5월 달에도 4번, 그리고 4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사실 좀 많아요. 이 종목이라는 것,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의 원리를 제가 고수라인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뭐 여러모로 실제 계좌에도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인데 전부 다 뭐 수익이 났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괜찮아질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통해서 수익을 낼지 여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찜한 종목을 3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일단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은 오랜만에 제가 준비한 기업이에요. 제가 예전에 덕산 테코피아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덕산 네오룩스를 제가 이번에 준비를 했죠. OLED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에 꽤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OLED 쪽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과도 엮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추후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OLED 쪽에 대한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딱 좋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고수라인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거든요.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지난 5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상승해서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무언가 매수하는 주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매수하는 주체들이 있는 과정에서 고수라인 상단으로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리뷰 종목으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 PCB를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7월 달 프랑스 파리에서 이 갤럭시 링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PCB를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런 모멘텀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하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인터플렉스 소개드리면서 이 기업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스마트폰 출하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7월 달에 갤럭시 링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근데 이 스마트폰 출하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갤럭시 쪽에 대한 삼성 쪽에 대한 모멘텀이기도 하지만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화권 기업 쪽에서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플렉스는 엮일 수 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KEC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비메모리 전력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최근에 전력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전력에 대한 쇼티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전선 관련주와 같이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력 소비량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KC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력 반도체라 그래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한두 번 정도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다른 모멘텀들, 다른
테마성이나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밀려서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야말로 고수라인 상단으로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했고 최근 들어서 눌림 조정을 받는 모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KC를 매매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를 했으니까 앵커님 안내 한번 듣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플렉스 KEC까지 살펴봤는데요. 호재 이슈가 더해지면서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고수라인 이용하셔서 정확한 매도 타점을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골라오셨다고 하시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종목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죠. 아까 전에 잠깐 종목 상담이 들어왔었던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ESS 쪽으로 많이 엮이면서 우리가 요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SS 쪽에 대해서 최근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ESS라고 하면은 스마트 그리드란 이야기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부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주가 흐름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른 무더위라든지 에너지원이나 계절적인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그런 타점이 거의 다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거래 대금은 붙지를 않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거든요. 아마 이 기업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기업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이미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도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데 이 기업이야말로 우리가 이 ESS 쪽과 엮어가지고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살짝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 경력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가올 여름을 대비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수라인에 올라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흐름이 예상돼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제 생각엔 다음 주에 강력한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앵커님 안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숨어있는 알짜배기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 혹은 그 이후에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찜 종목인 덕산 네오룩스, 전장시장 확대 모멘텀송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전력난 관련주로 이른 무더위에 부각 가능성이 높아지며 투자자들의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드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스마트한 매매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